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과거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갑자기 검은 연기가 치솟고 금세 하늘을 뒤덮습니다. 오전 11시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들어가서 이 뒷창문으로 와서 보니까 불이 들어가더라고. 연기가 새카맣게 이쪽으로 막 퍼지더라고.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전신화상,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명은 계약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약 2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폭발음이 한번 크게 났는데 근데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더 크고 더 묵직하게 이렇게 집도 흔들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번에 폭발 사고가 난 곳은 56동 세척공실입니다. 사고는 추진체 조립에 사용된 공구에 묻어있던 화약을 세척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체 측은 해당 공정이 위험한 작업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업체 대표는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 앞에 먼저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은 합동 감식을 통해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이번 사고는 로켓 고체 연료에 화약 찌꺼기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폭발 압력을 위로 뿜어내도록 설계된 건물 구조가 내부 작업자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장 주변에서 포착된 폭발음은 모두 3번, 이후 화재로 이어지며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세척 작업실로 로켓의 심장인 고체 연료를 충전한 뒤 설비에 남은 화약 찌꺼기를 황용제나 고압수로 씻어내는 곳입니다. 문제는 찌꺼기라 해도 고체 화약 성분이라 외부 충격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그 설비나 공구들을 세척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화약이 묻어 있고요. 그 화약을 정리하고 세척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정 내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척실에 있던 7명의 작업자 중 다수의 사망자가 나온 건 연쇄 폭발을 막기 위해 만든 건물 구조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약 공장은 폭발이 일어났을 때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방 벽은 두껍게 만들지만 지붕은 쉽게 뜯겨나가는 가벼운 패널로 만듭니다. 압력을 위로 뿜어내 주변 건물로 피해가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이른바 블로우아웃 설계입니다. 따라서 폭발이 일어나면 내부 작업자들이 수천 도의 열기와 급상승한 압력에 그대로 노출돼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전 10시에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대전경찰청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무너진 구조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철거 뒤에 현장 내부 감식을 통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 10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과거에도 2차례 폭발 사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번 사고의 법적 쟁점을 임예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발 사고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공장.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작업 중 사고로 각각 5명과 3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복성이 경영진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계속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안 세웠다는 조항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중처법상 의무가 포괄적으로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원인 조사 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고라는 게 입증된다면 사업자의 책임을 더 크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고 모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 과거 사고와 이번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다를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노동 감수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례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경영 책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사건의 경우 불리한 정상으로 과거 산재 사고가 참작된 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또 다른 게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불리한 양형으로서 참고를 해놨어요. 이건 사실 재판부에 어느 정도 재량의 영향이긴 한데 그렇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아울러 안전관리의 책임을 대전공장 관리자를 넘어 경영 책임자에게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